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차 서중민입니다. 오늘 랠리건 챕터 21에 나와 있는 유니렉터럴 클래프트 립 파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생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단군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인 몰라 인시전을 이용한 로테이션 어드밴스먼트 켈로플라스티에 대해서 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금이 정자를 만나서 자이고트를 형성하고, 그리고 16세포의 모룰라 형성하고, 그리고 블라스토시스트가 착상을 하게 되고요. 3주 이전까지는 보통 세포 수를 늘리게 되고, 3주 엑토덤, 메조덤, 엔도덤의 3층에 프라이머리 점 레이어가 생기고, 4주 때부터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분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6개의 브랑키얼 알치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브랑키얼 알치가 페이스와 크레니움의 디벨롭먼트에 가장 중요한 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시작하는데 10주까지가 인간의 형태를 갖춰준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4주에 본격적으로 뉴럴클래스트 셀, 즉 분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엑스토 메조카임들이 머리의 중앙과 양측방을 격려하여 퍼져들어 나와서 위립술을 형성을 합니다. 총 4개의 프로미넌스가 있고, 파란색의 프론토 나자 프로미넌스, 빨간색의 막슐러리 프로미넌스, 그리고 초록색의 레트럴 나자 프로미넌스, 그리고 노란색의 만디블라 프로미넌스에서 총 4개의 프로미넌스가 있고, 이 4개가 양측에 퍼져 들어오면서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면은 페이셜 클래프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고요. 첫 번째만 먼저 보시면은 프론토 나살 프로미넌스와 막슐러리 프로미넌스의 이쪽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은 다음과 같은 하나가 태어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그림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론토 나살 프로미넌스부터 보겠습니다. 프론토 나살 프로미넌스는 포이드, 그리고 미드 포션은 머펄리, 미드라인 오브 노즈, 퓨트럼, 그리고 중요한 프라이머리 팔레이트 쪽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 문제가 생기면은 대표적인 바이레트럴 클래프트 립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터럴 나자 프로미넌스고, 레터럴 프로미넌스는 알라 오브 노즈를 구성하고 있고, 이상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디포미티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막슐러리 프로미넌스고, 막슐러리 프로미넌스는 어퍼조, 얼굴과 위 입술의 사이드를 구성하고 있고, 또 중요한 세컨더리 팔레이트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여기 문제가 생기면은 서브뮤커스 팔레이트나 인컴플리트 팔레이트가 발생하겠습니다. 네 번째 만디뷸라 프로미넌스인데, 로어 조와 립을 담당하고 있고, 이 타입의 이상은 아주 드문다고 합니다. 크래프트 립 팔레이트의 가족력 있는 부모들은 크래프트 립 팔레이트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서 자책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후에 이제 자녀 계획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유전적인 정도를 보시면은 크래프트 립 팔레이트는 멘델리안 유전 법칙을 따르지 않고 보통 유전과 환경 모두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리스크가 있냐고 하면은 다음 표와 같이 이제 자녀나 부모 중에 크래프트 립 팔레이트 환자가 있으면은 그 퍼센트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를 알 수가 있고, 또 경미한 타입의 팔레이트 마인 것보다 립과 팔레이트 동반된 경우가 더 퍼센티지가 높아진다. 그래서 더 심하면은 그 다음 자녀에서 유전적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클래프트 하나에서는 정도에 따라 단순 소프트 티슈의 갈라짐 뿐만 아니라 알베올러스 본, 그리고 알라 카틸리지와 같은 구조물에도 변형이 동반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즉 켈로플라스티를 하기 전에 프리서지컬 인펀트 올소페딕스를 이용해서 뼈대를 교정하는 그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켈로플라스티는 보통 서징 테크닉이 있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생후 3개월 이후에 해주게 되는데, 하나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수술해주고 나서 뭐 에어웨이 프로텍션이나 암 리스트레인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테이션 어드밴스먼트 캘로플라스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어드밴스먼트 캘로플라스티는 장군병원에서 30년 넘게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립된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 이전에 먼저 프리오퍼레이티브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가 처음 내원하면은 같은 종류의 클레프트 립 환자들이라도 어디까지 갈라졌는지, 조직이 어디가 얼마큼 부족한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아주 잘 해놔야겠고요. 또 간혹 로버츠 증후군, 반더우드 증후군 같은 구순 9계열을 동반한 저신정의 신드롬이 있는 장애가 있는지 부모에게 잘 인지를 해봐야겠고요. 그런 건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구순 9계열은 환자와 부모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부모 가족에게도 심리적 지지를 처음 내원했을 때 해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캘로플라스트 가능한 시점까지 아이는 성장하면서 텅 프레셔나 칙 프레셔 같은 다양한 벡터의 힘으로 그 변형의 정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 전 교정기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하드 플레이트까지 갈라진 컴플리트 타입의 경우 그 간격이 매우 넓고 코의 변형까지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알베올라 갭을 테이핑과 함께 좁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잘 몰딩을 추가해서 콜로멜라의 길이를 늘려주고 알라 돔의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교정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시료는 왼쪽에 모디파이드 브레이징 테크닉, 오른쪽에 리우스 테크닉 등이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경미한 타입인 이 사진 보시면은 알베올러스가 붙어있으나 이제 코의 변형이 심한 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나잘 컨포머를 가지고 코의 모양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정기들은 보통 생후 2주 정도부터 2주 전에 시작을 해주는 것이 좋고 사용은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인들의 경우 연골들이 한번 생기면 변형이 되지 않는데 이제 아기들은 생후 3달 이전까지는 그 모체에서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연골을 이렇게 만져주면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수술하기 전에 착용해 주는 것입니다. 앞에 방법으로 이제 뼈대가 몰딩이 잘 되면 어느 정도 아이가 체중이 늘고 입술의 경계 부위가 명확해지는 3에서 한 5개월 때쯤에 데피니트한 케일로플라스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처음 내원한 게 3개월에서 5개월 지나서 처음 내원해서 몰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몰딩을 했는데도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클래프트 위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클래프트의 이 위스가 12에서 15mm면은 그냥 캘로플라스티 진행을 하고 그것보다 넓은 경우에는 먼저 나조라비를 어디전을 먼저 해주고 9개월 때쯤 돼서 캘로플라스티를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위해 먼저 이제 랜드마크를 표시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쪽 필트럼과 큐피드 보호 쪽에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1번부터 보시면은 1번이 이제 필터럴 콜럼, 논 크래프트사이드 필터럴 콜럼이고요. 이제 큐피드 보호의 가장 낮은 지점인 LS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크래프트사이드 쪽에 예측되는 필터 콜럼을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 콜로멜라 중간 부위, 콜로멜라 베이스의 중간 부위 S는 표시해주고, 5번, 6번인 필터럴 콜럼 가장 하이스트 포인트를 각각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알라 베이스를 양옆에 표시를 해주고요.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클래프 사이트 쪽에 필터럴 콜럼 쪽 베이스인데
여기를 예상되는 부위를 마킹을 해주고 오랄 커미셜을 랜드마크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금방 이제 클랩 사이드 쪽에 필터 콜롬인 CPHL, 즉 노드 오프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위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위치는 이제 드라이 버밀리온과 웹 버밀리온의 라인 경계인 레드 라인이 화이트 스킨롤을 만나는 부위 3에서 4mm 외측에 위치하게 레드 라인이 이 화이트 스킨롤과 만나는 외측 3, 4mm 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제 화이트 스킨롤의 방향이 바뀌는 부위 버밀리온이 가장 두껍다 줄어드는 부위 쪽에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 부위는 중요한 만큼 수술 중에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앞에서 랜드마크를 다 찍고 나서 이제 하나마다 이제 클래프트의 심화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직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넉넉한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얼굴의 큐피드 보호 쪽부터 보실 건데요. 정차 대칭이 되어야 되는 필트랑 중앙에 이 11A, 11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차이인 버티컬 렌스가 버티컬 렌스를 평가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2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인시전이 몰라 인시전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심하지 않는 2mm 이하로 차이 나는 경우에는 짧은 버전인 쇼터 로테이션 인시전이라는 것이 시행하게 됩니다. 메디얼 쪽을 보셨고 그 다음에 레터럴 립 쪽에 다음 보시는 건데 레터럴 립 쪽의 길이를 대칭을 하기 위해서 양측 큐피드 픽에서 이제 오랄 커미셜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클래프 쪽 레터럴 립이 좀 짧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CPHL 포인트를 설정할 때 이거를 메디al 쪽으로 이동하면 레터럴 립의 길이는 길어지고 또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더 짧아지는 버티컬 렌스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버티컬 렌스가 유형적으로 이 호리존털 렌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알아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메디al 립 엘리멘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인시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몰라 인시전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11A와 11B 차이인 버티컬 렌스 차이가 2mm 이상일 때 시행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이제 라인은 CPHL부터 올라와서 콜로멜 베이스 그리고 이제 나졸레비얼 정션을 지나서 CPHSR까지 백컷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논클래프트 사이드의 수직 길이와 인시전의 수직 길이가 같게 만들어주는 인시전입니다. 이렇게 인시전을 넣고 이렇게 파란색 방향으로 이 플랩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이제 이 양측 레벨을 수직의 레벨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시플 로테이션 인시전인데요. 몰라 인시전의 짧은 버전으로 그 길이가 2mm보다 작을 때 시행하게 되고 인시전은 다음과 같이 CPHL부터 CPSHL까지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했는데도 이제 수직 길이가 부족하다 하면은 더 연장을 해서 몰라 인시전으로 변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킨 인시전을 했고 다음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오비큘라리스 머슬을 다이섹션 해야 되는데 유니레터럴 클래프트 립에서의 오비큘라리스 오리스 머슬은 다음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메디al 립 쪽에서는 콜로멜라 베이스에 피리오스틴이 붙어 있고 레터럴 립에서는 노셀 C나 알라 베이스 밑에 피리폼 어파처에 피리오스틴 쪽에 붙어 있습니다. A 사진에서처럼 콜로멜라 베이스와 나달 플로어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이제 머슬들을 다이섹션 해주고 그리고 이제 B처럼 아래로 훅으로 프릭션 해가지고 CPHL과 CPHL이 같은 레벨에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머슬이 잘못 붙어 있는 것만큼 그 머슬 위에 있는 스킨 플랩이 잘못 붙어 이렇게 잘못 머슬 따라다니기 때문에 머슬과 그 더미스 아래 레벨로 다이섹션을 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온라인 시즌으로 로테이션을 하고 나면 콜로멜라스 베이스 부분에 이렇게 디펙트가 생기게 됩니다. 디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에 C 플랩을 들어서 로어 레터럴 카틀리지의 풋플레이트와 메디알 코로라 쪽에 다이섹션을 해서 C 플랩을 들어서 메디알 사이드 쪽으로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그 디펙트를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메디알 립 엘리멘트 보셨고, 다음은 레터럴 립 쪽 엘리멘트입니다. 레터럴 립 엘리멘트에서 이제 L 플랩이 제일 중요한데요. L 플랩은 90도로 다음과 같이 벗겨져서 이제 노슬 플로어가 되는 플랩입니다. 이곳의 디자인은 큐피드 보유의 낮은 점인 CPHL, 높은 점인 CPHSL을 지나서 피리폼 림의 스킨 뮤코사 정션인 스플릿 포인트 오브 나솔라비의 그루브까지 디자인하게 되고 두께는 5mm 정도로 엘리베이션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L플랩을 엘리베이션 하고 이제 그쪽 레터럴 라들 알라 쪽으로 이제 붙어 있는 잘못 인서션된 오비큘라리스 페리퍼럴리스를 알라 베이스에서 페리오스틴 위쪽 레벨에서 다이섹션하는 그림입니다. FG를 보시면은 이제 레터럴 립을 페리오스틴을 떼내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랜드마크는 한 앵귤러 아테리가 발견될 때까지 다이섹션을 해준다고 하고요. 충분히 다이섹션이 되면은 이렇게 섹션에서 끌어내려서 레터럴 립이 잘 내려오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L플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L플랩 오어머스 이제 다이섹션과 함께 여기 보이시는 T플랩 그리고 이제 CM 플랩과 함께 엘리베이션 해가지고 이 노스트리 플로어를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사용해주는 모습입니다. 노슬 플로어 리컨스트럭 하고 나서는 이제 머슬 위쪽에 있는 머슬을 리컨스트럭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본인이 몰라이 시전이 머슬 리컨스트럭 그 필트럴 콜럼을 리컨스트럭션 해주는데 4가지 이유에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스킨 인시전 라인이 인시전 자체가 좀 더 버티컬하고 레터럴해서 정상적 필트럼과 이제 논클래프 사이드 쪽 필트럼과 이제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인시전 라인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머슬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레터럴 쪽 그 머슬이 위에 올라가도록 버티컬 매트리스로 꾸며가지고 필트럼 콜럼이 뚝 튀어나오게 이렇게 봉합을 해준다고 하고요. 서브덤 마스처를 또 이용을 하고 또 이 소프티슈도 남는 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필터 모양을 좀 더 좋게 그렇게 봉합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머슬까지 다 리컨스트럭 했고 CPHL과 CPHL 다시를 이제 맞춘 다음에 남는 뮤코사를 자르면서 프리보더를 클로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봉합을 거의 마쳤을 때 클래프 사이드 쪽에 노스틸 실과 큐피드 보유가 아직 높으면은 플로어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인시전을 넣어서 버티컬 길이를 레슨링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 스킨 클로저 모양이고요. 펑펑한 클래프 사이드 쪽 알라 모양 교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트랜스토말, 콜로멜라 쪽 부분에 알라 쪽에 이제 트랜스픽션 수처를 해주게 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양측 림에 인시전을 넣고
클래프 사이드에 로어 레터럴 카틀리지를 다이섹션 해주고 콩파지망 콧구멍 쪽에 여분의 스킨을 잘라주고 그 뒤에 이제 다음과 같은 위치에 트랜스픽션 수초를 시행해가지고 콩파지망 알라톰을 끌어올려서 고정을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시행을 해줍니다. 이게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그 플로우 소프트 잎을 이용해서 바로 시기를 시작하게 되고 필박은 5일째 제거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보인것 같은 이 나잘 콘포머를 클래프 사이드 쪽에 실리콘 시트를 여러 장 붙여서 뽑아줘서 코 모양이 잘 잡히게 수술 후 3개월, 12개월 동안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ABCDEF 해가지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알베올 몰딩을 할 때 필로플라스틱 시술 직후 한 살 때, 한 달 반 때, 3살 때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듯이 클래프트 노즈의 전형적인 특징인 점점 코가 넓어지고 이빨 넓어지고 크기가 작아지는 변형으로 나이가 먹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클로저 단계에서 노즐 위스가 정상 이제 클래프트 사이드 쪽 위스가 더 적게 이제 꼬매주고 또 이렇게 나중에 콘포머에 실리콘 시트를 붙여가지고 더 좁아지지 않게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이제 21-2였고 21-3은 익스텐디드 몰라 리페어이고요.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몰라 리페어의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커팅이나 사람이 단점을 보완해서 익스텐디드 몰라 리페어는 시비어리티나 수술 전 교정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인데요. 오른쪽이 이제 익스텐디드 몰라 디자인이고 왼쪽에 이제 기존의 몰라 디자인과 차이점을 보면은 왼쪽에 오리지널 몰라에서는 인시전이 콜라멜라 베이스까지 갔다가 옆으로 90도로 백컷을 넣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인시전이 콜라멜라 미드라인을 넘어서까지 인시전을 넣고 백컷이 반대편 필터로 콜럼으로 다운워드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게 되면 시비어리티와 상관없이 모든 이제 타입의 유니래터럴 클래프트 립에서 큐피드의 풀 다운로드 로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디테일한 테크닉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좋았다 그러고 6에서 8주 때 흉터 변형이 제일 심할 때, 흉터 반응이 제일 심할 때 필터 콜럼 쪽이 스카가 짧아지고 따뜻해졌다 했는데 1년 지나면서 다시 길어지면서 좋아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이제 아나토믹 서브 유닛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랜드마크를 찍게 되는데요. 이제 입술에 각각 아나토믹한 포인트에 점점점을 찍어가지고 메디알 립의 이제 길이가 얼마큼 짧은지를 계산을 해서 위아래로 늘려주고 레터럴 립의 길이를 채서 긴 만큼 웨지 액션 같은 걸 잘라주고 해서 원래 이 랜드마크 위치로 맞춰주는 아나토믹 서브 유닛 어프로시메이션 방법입니다. 기존 몰라이 시점과의 차이를 보시면은 백컷이 이제 롱클랩 사이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슈플 레터럴하게 들어가서 립이랑 콜로멜라 크리즈가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카가 미드를 넘어오지 않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스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